그래도 지금 민들레국수집에서 저와 함께 사람들 봉사하는 그 민들레 식구들은 거의 전에 아주 힘든 노숙자였지만 지금은 저보다 더 그 손님들을 걱정하고 대접하려고 애쓰고 돌보아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선한 끝은 있다, 착한 끝은 있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 가난한 분들을 만나면 참 얻는 게 많습니다. 예, 저는 인천에서 조그마한 민들레국수집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서영남이라고 합니다. 예, 민들레국수집은 2003년에 제가 수도원에서 살다가 25년 살다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던 일을 계속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은 못하고 돈 쓰는 일은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민들레 국수집이라는 공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님들은 VIP 손님들이 많으신데요. 노숙하시는 분들 그리고 끼니를 잊지 못하시는 어려운 분들은 민들레 국수집에 손님이 되셔서 언제든지 마음껏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작년 1월 달 그 중국의 코로나19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하고 노숙하는 우리 손님들이 식사할 데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해서 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다른 데는 다 문을 닫아도 문을 닫을 수 없겠다 하고 버티고 이제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노숙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먹을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민들국수집만큼은 닫지 않아야 되겠다 했는데 작년 2월 달에 대구에 코로나가 번지는 것을 보고 할 수 없이 문을 닫았는데요. 문을 닫으면서 고민하다가 도시락으로 대체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도시락을 했습니다. 도시락을 하는데 우리 손님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하루를 드셔야 되는데 세 끼를 드셔야 되는데 세 번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도시락을 최대한 밥을 많이 담고 반찬과 그리고 컵라면 다른 먹을 것들 해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이제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드리다가 겨울이 되면서도 계속 도시락을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추운 데서 밖에서 찬 도시락을 먹는다는 건 상상이 안 돼서 뜨거운 국물이라도 이제 드시게끔 하고 싶어서 조그마한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그 어묵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묵을 드리다가 그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손님들에게 어묵도 드리고 어묵 국물도 마음껏 드리겠는데 정말 많이 드시는 분은 한 20개 정도씩을 드셔요. 그래서 숫자를 제한할까 하다가 아니다. 아무리 많이 드셔도 무제한으로 드시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묵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묵으로만 배를 채운다는 게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어묵과 함께 컵밥을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손님들이 참 좋아하고 맛있게 드시고 이런 게 됐습니다. 그 가난한 분들을 만나면 참 얻는 게 많습니다. 그 노숙하는 분들을 가까이 가서 친해지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이분들은 꼭 호두 과자? 호두 같아. 호두는 그 껍질을 깨야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껍질 깨기는 아주 어려운데 깨면 아주 고소한 호두가 나오거든요.
그처럼 우리 손님들은 겉에 보면 사납고 막 무서울 것 같은데 친해져서 속을 발견하게 되면 세상에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 민들국수집을 하면서 우리 손님들이 그 요즘 비싼 담배를 거의 못 피우고 꽁초를 주워 피우는 경우도 많고 해서 식사 끝나면 그래도 제대로 된 걸 줍지 말고 드시라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드리고 하면 대다수가 자기는 꼭 담배가 있으니까 딴 사람 주라고 합니다. 그럼 정말 있냐고 물어봐요. 그 정말 있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면 꽁초 한두 개 있는데 자기는 있다 없는 사람 주라고 양보하고. 그리고 또 힘들게 봅니다. 노숙하는 사람들이 돈을 만지는 게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가 하면 1,000원을 6개월 동안 1,000원 한 번 써봤다는 거예요. 1,000원을. 그리고 그 3,000원, 2,000원 이렇게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지를 줍는데 하루 종일 주워서 고물상에 가져가면 2,000원, 3,000원 이렇게 벌어요. 그런 분들이 민들국수집에 반찬이 좀 시원찮거나 어려워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이분들이 돕고 싶다고 자기 하루 번 걸 그냥 다 내놓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그 폐지를 주어서 겨우겨우 사시는데 어느 날 얼마 벌었냐고 하니까 고물상 주인이 너무 착해서 마음이 좋아서 1,50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1,500원 벌었다고 해서 식사 끝나갈 때쯤 돼서 할머니 그날 돈을 번 거 저한테 다 주세요 하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놔요. 제가 그 22살에 천주교 수도원을 들어갔었거든요. 그 수도원 들어가면서 예수님 흉내 내면서 가난하고 순명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겠다고 했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25년쯤 살고는 이제 나오게 됐어요. 환숙하게 됐는데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가난하게 사는 것도 좀 재밌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들어갈 때처럼 가방 하나 들고 그 50 다 된 나이에 겁도 없이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정말 캄캄한 거예요. 이 세상은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돌아다녀 봐도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해서 생각한 것이 가난한 사람들 시중 드는 일이나 하자. 그게 제일 쉽다 내한테는. 그렇게 해서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가 갈 곳 없는 출소한 형제들 위해서 밥 해주고 이렇게 돌보고 하다가 이제 노숙하는 사람들도 거들어주자 이렇게 하면서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만들게 된 거예요. 그 민들국수집을 오시는 분은 크게 나눠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없어서 못 산다 생각해서 욕심이 가득한 사람. 또 한 부류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남 생각하고 양보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나는가 하면 가진 것이 없으면서 딴 사람 생각하고 더 배고픈 사람 생각하고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살아나요.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손톱만큼도 손이 안 벌려는 사람들은 그 길에서 못 벗어나고 결국은 죽게 되고 이러는 경우들을 거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들국수집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잘 그 식사 대접을 하면서도 살펴보는 게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을 생각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살짝 거들어주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별 도움이 없는데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숙을 하고 있으면 이제 제가
아껴서 한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마련하면 방을 하나 단칸방 얻어드리고 그러면서 약간만 거들어주면 노숙에서 벗어나오고 나중엔 다른 사람 돕는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민들국수집에서 저와 함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 민들레 식구들은 거의 전에 아주 힘든 노숙자였지만 지금은 저보다 더 그 손님들을 걱정하고 대접하려고 애쓰고 돌보아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선한 끝은 있다, 착한 끝은 있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남을 위해서 내놓고 손해보는 듯 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늘 나라로 가는 그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일가 선생님 삶을 통해서도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민들국수집을 하면서 제 안 사람에게 허락을 맡은 게 안 사람이 돈 벌러 출근을 하고 나면 그 이후 있는 시간은 제가 살림살이하고 민들국수집에서 어려운 사람들 밥하는 일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허락을 맡았어요. 맡고 나서 이제 우리 손님들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딸이 학교 갔다가 아르바이트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학교 갔다가 쉬는 시간에 와서 설거지도 거들어주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번 돈을 또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그 물 들어간 것 같아요. 물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 함께 청순교도소 다니고 이러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노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 돌보는 일도 시작을 하면 이 예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떠봤더니만 솔깃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청춘을 월급 받는데 소모하지 말고 좋은 일에 이제 불태우자 이렇게 하면서 초청을 해서 함께 민들레 국수집 일을 하는데 딸은 어린아이들 돌보는 일을 맡아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가 2011년에 일가상 사회공익 부분을 받게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멋진 상을 주시는데 감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일가 선생님 삶과 살아오신 족적들 보고 저도 충분히 따라가려고 롤 모델로 삼아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일가 선생님이 그렇게 멋지게 사시고 그 원주 거기 원주 묻혀 계신 곳에 갔을 때 정말 반평밖에 안 되는 묘수를 보고 이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길 보여주신 일가 김용기 선생님 따르는 것도 멋진 일이 되겠습니다. 일가 김용기 선생님께서 평생 꿈꿔오시던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것 보여주셨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가가 돼서 오손도손 함께 살면 참 좋겠습니다.